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드디어 발매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 영상은 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2와 같이 발매가 된 맥세이프 충전기와 전용 케이스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포장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12는 흰색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고 12 프로는 검은색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 12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그린으로 준비를 했고 용량은 128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한 모델입니다. 이번에 전원 어댑터가 빠지면서 전체적인 박스 디자인도 줄어들어서 사이즈는 꽤 슬림한 느낌이 듭니다. 케이스를 열고 나면 바로 위에 아이폰 12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 액정을 보호하고 있네요. 아이폰 12 모델의 컬러가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린 모델도 그린보다는 연한 민트색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원 어댑터를 뺀 대신에 이렇게 라이트닝 투 USB-C 타입의 케이블을 함께 줍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매우 심플해졌네요. 심카드용 핀과 사용 설명서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스티커도 하나 줍니다. 이어폰과 어댑터를 빼서 그런지 이번에는 구성이 엄청나게 심플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폰 12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두 개가 끝입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2 프로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제품은 예전부터 검은색 박스로 포장을 해주면서 좀 더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아이폰 12 프로의 컬러는 새롭게 추가된 퍼시픽 블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아이폰 12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2 프로가 가장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 커버도 동일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도 아이폰 12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 설명서, 심카드 핀, 스티커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겉에 포장 색깔을 빼고는 두 제품 모두 안에 내용물은 구성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아이폰 4의 디자인이 깻잎 통조림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도 카메라만 제외를 한다면 더 커진 아이폰 4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매우 잘 뽑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고 아이폰 11과는 다른 각진 디자인 덕분에 다음 세대 제품이라는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좀 더 내구성이 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마치 예전 아이폰 3GS에서 아이폰 4로 넘어온 느낌이 듭니다.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사용할 제품이라서 그린을 골랐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파스텔 톤의 그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품을 열어보니 연한 민트색 같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프로의 퍼시픽 블루는 홈페이지에서 보다는 좀 더 파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다크블루에 가깝다는 느낌입니다. 아이폰 11에 적용되었던 퍼플 색깔이 라벤더 색깔과 비슷해서 전 세대에서 퍼플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12로 넘어오면서 퍼플이 빠진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린이 생각보다 꽤 괜찮게 또 이쁘게 뽑힌 것 같아서 퍼플이 빠져서 느낀 아쉬움을 그린으로 달래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덕션 카메라 디자인도 전 세대인 11과 동일합니다. 아이폰 12는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의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아이폰 12 프로는 여기에 망원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가 추가로 탑재되었습니다. 양옆으로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심카드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와 라이트닝 포트가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까지도 USB-C로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이폰 12는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부터 옆면까지 통일성을 주는 디자인인데요. 아이폰 12 프로는 옆면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감싸면서 좀 더 고급진 느낌을 더해줍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지문이 묻는 단점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많이 묻지를 않습니다. 덕분에 이 뒷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인리스 재질 부분에서도 지문이 많이 묻기 때문에
지문이 어느 쪽으로 묻든 솔직히 케이스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요.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면을 깨끗하게 쓸지 아니면 뒷면을 깨끗하게 쓸지. 노치 사이즈는 여전히 신경 쓰이는 디자인입니다. 루머에서는 노치가 없어지거나 가려지는 디자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결국 이번 세대 아이폰에서도 노치는 그대로입니다. 아이폰 12와 12 프로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그리고 두께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에서는 아이폰 12 프로가 187g으로 162g의 아이폰 12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확실히 두 제품을 동시에 들고 있을 때는 아이폰 프로가 더 무겁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는 아이폰 12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5g의 차이가 생각보다 체감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2 시리즈는 미니에서 프로 맥스까지 모든 아이폰에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6.1인치 사이즈의 전면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고 2532 곱하기 1170 픽셀의 해상도와 HDR 디스플레이, 트루톤, P3, 햅틱 터치, 명암비, 지문 및 유분 방지 코팅 등 거의 모든 기능적인 부분은 두 아이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면의 밝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2는 최대 밝기가 625니트, 아이폰 12 프로는 최대 밝기가 800니트로 아이폰 12 프로가 좀 더 밝습니다. 밝기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밖에서 솔직히 이렇게 육안상으로 비교를 해봐도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계속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차이점 느끼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밝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두 개 동시에 놓고도 크게 차이를 느끼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밝기의 차이는 솔직히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햇빛이 쨍쨍할 때였고 지금은 그늘질 때 하는데 글쎄요, 육안상 보기에도 그렇게 막 프로가 더 밝다라는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불을 끈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 알겠습니다. 요청을 보냈습니다. 불을 끄고서도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어둡게 해보고 있는데 카메라를 잘 모르겠어요. 육안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맥세이프 충전기 같은 경우엔 지난 영상에서 어느 정도 다뤄봤기 때문에 바로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혁신적이고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이폰 11에는 붓기는 하지만 자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끄러지고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이번 아이폰 12부터는 이렇게 잘 붙습니다. 이 안쪽에 맥세이프 모양으로 동그랗게 호일이 감싸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력이 좀 더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폰 12 모델에서는 맥세이프가 착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정도로 잘 붙으면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케이스를 사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 잘 붙는데 쉽게 떨어지네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포지션은 잘 잡습니다. 꼭 전용 케이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대신에 뭐 아까처럼 이렇게 대롱대롱은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 케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딱 붙고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면 떨어질까봐 흔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맥세이프 충전기에 아이폰 12를 연결하고 나면 애니메이션이 표시가 되며 충전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용 케이스만 끼더라도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확실히 애플이 이런 것은 진짜 잘하는 게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건데 별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포장의 기술,
이랄까요? 그립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1과 같이 둥글둥글한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아이폰 12와 같이 각진 디자인이 그립감에서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 좀 많이 갈릴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각진 디자인이 좀 더 확실하게 잡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12 디자인이 좀 더 그립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잡다 보면 모서리 부분이 손을 누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립감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쉬운 것은, 이어폰을 제외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충전기까지 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투 USB-C로 변화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번에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20W 충전 어댑터를 구매해야 된다는 것은 선택보다는 거의 강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아이폰 11을 사용했던 사용자지만 아이폰 11과 같이 동봉했던 것은 USB-A 타입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20W 충전 어댑터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됐을 겁니다. 저도 환경을 생각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애플에서 출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폰 12가 아이폰 11보다 출고가가 더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아이폰 12가 더 싼 것이 아니라 11월에 발매 예정인 아이폰 12 미니가 11에 비해서 더 싼 것입니다. 같은 사이즈의 11과 12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가격은 10만원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는 109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용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4GB인데요. 카메라 성능이 점점 높아지면서 고용량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많아질 텐데요. 거기다가 요즘 나오는 웬만한 A급 게임들은 용량이 기가바이트이 넘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찍고 동영상을 찍다 보면 또 게임까지 어느 정도 깔면서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용량의 압박이 금방 올 수 있을 정도로 64GB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용하기에 적당한 용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64GB보다는 128GB로 용량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쾌적도 아니고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같습니다. 저도 이 아이폰 12를 구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용량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128GB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GB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본 출고가는 116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낫다기보단 116만원이 정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량이 128GB이기 때문에 아이폰 12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더 쾌적합니다. 쾌적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넉넉합니다. 넉넉하다기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128GB가 그렇게 넉넉한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는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프로나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폰 12를 열어서 느끼는 점은, 외부적으로는 각진 디자인으로 변화된 것이 꽤 체감이 많이 되었고, 액정이 OLED로 바뀌었다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아이폰 12와 12 프로를 보시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매에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